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고TV 임동성입니다. 임대차 3법 원인으로 지금 전세금이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으로 상향되어져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 또 뭐 임대차 3법에 따라서 그 전세 퇴거 1호금 이거에 대한 문제, 또 후속 문제가 계속 나온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냐면, 세입자가 받는 전세 퇴거 1호금이 기타 소득에 해당되어서 과세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 전세 퇴거 1호금이 이제 뭐 3천만 원, 뭐 5천만 원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금액이 이제 큰 경우죠. 그 전에는 어느 정도였었냐면은 뭐 이사비, 뭐 중개수수료비 뭐 해서 300 이 정도 했어요. 그럼 이것은 실비 개념으로 봐서 300만 원이 기타 소득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중개수수료 그건 뭐 다른 것과 또 중개수수료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뭐 내보내고 다른 데 건물을 알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데 전월세를 알아봐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중개수수료가 미래에 발생될 중개수수료, 그리고 또 이사비용 뭐 이렇게 해서 한 300, 금액이 큰 지역은 뭐 500도 되겠죠. 그럼 그게 실비 개념이라는 거예요. 실비 개념. 그러면 이것은 기타 소득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닌데 거기다가 뭐 중개수수료비, 이사비 500에다가 플러스 500만 원은 손해배상 또는 뭐 위로금조로 이렇게 얹어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500만 원은 기타 소득이라 이거죠. 세무당국은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1000만 원에 대해서 기타 소득을 때리고 싶어 하겠죠. 정확한 세법에서 나는 이러한 세법을 알게 되면 세금을 부과당하는 자 입장에서는 아니 500은 실비 개념이고 또 500만 원 기타 소득이겠지. 근데 이것마저도 이렇게 기타 소득을 내야 된다라는 사실 자체를 몰라서 신고 안 한 사람이 저는 대한민국에서 99.99%라고 거의 생각을 합니다. 실무에 있어서 실제에 있어서 두 가지 경우 케이스가 있어요. 지금 봐보면 부동산 거래 과정 배상금 1호금 어떻게 과세하나 봐보면 매매나 전세 계약을 해놓고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 시 책임자가 물어주는 배액배상금, 이 배액배상금에 대해서 계약 파기로 인한 실손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세율 20%, 기타 소득 20%, 또 주민세 2%에서 22%를 세금을 내야 되는데, 보통 이제 계약을 파기하는 자가 여기도 온천징수 의무가 있어요. 이제 난감하죠. 난감함을 실제 이것도 뭐 많이 되어지지 않고 있는 걸로 실무에서 되어져 있는 것 같고요. 여기가 뭐 세금 누가 내야 되냐 하는 것도 소득을 발생한 자가 또는 그 온천 징수를 해야 하는 자가 뭐 내야 된다고 하는 게 뭐 각자 뭐 분분합니다. 저는 이제 세무 전문가는 아니라서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먼저 주택 매도 시 또는 매도주택에 들어서는 임차인에게 전세계약 행시권 청구권 행사를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집주인 지급하는 전세 퇴거 1호금, 퇴거 1호금이 사례금, 1호금 성격이라면 기타 소득에 해당된다 이거예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죠. 만약에 그 집주인과 임차인분이 전세 퇴거를 하는데 너 가려고 하면 이사 비용도 들고 또 새로운 집 구해야 되니까 중개비도 들고 요거 해서 한 500만 원 줄게, 이거라면은 실비 개념이 해당된 거잖아요. 실비라고 하는 거 뭐예요? 내가 뭐 버스 타고 택시 타고 밥 먹고 그 일을 하다 보면은 내가 종업원이었을 경우 내가 월급 받는데 내가 사장이 심부름 시켜서 택시 타고 가서 무슨 일을 해가지고 왔어, 버스 타고 일을 해가지고 왔어, 내 차 몰고 가지고 일을 해서 기름값 들어갔고 톨비 들어갔고, 그러면 그것을 회사 사장한테 실비 개념으로 청구를 하는 거잖아요. 사장님 저 일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밥값 예를 들어서 8,000원 먹었고 톨비 뭐 12,000원 냈고 기름값 3만 원 들어갔습니다. 이거 해서 주세요. 월급은 따로 주시고요. 요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 실비 개념으로 들어간 거에 대해서
네 소득이라고 보고 근로소득세를 때리면 안 된다 이거죠. 요거하고 똑같은 이제 개념인 거죠. 근데 이제 말은 또 많아요. 도대체 언제 그런데 그 요렇게 이제 뭐냐면 사례금이나 유로금을 받았거나 기타 소득을 이렇게 발생됐을 때 이게 자진 신고한 사람이 과연 도대체 누가 있겠냐면 실무에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99.99% 신고도 하지 않고 뭐 이렇게 뭐 되어지는 것 같은데 요거 언제 또 세무당국이 이거 조사하고 있겠냐 이거죠. 그리고 또 세무당국이 이것이 언제 이것은 얼마가 실비고 얼마는 뭐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 금액이고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또 언제 세금을 때리고 부과하고 하다가 쌈나겠죠. 그때 당시에 계약 파기되었던 사람은 얼마나 열받아 있겠어요. 그거 세무당국이 조사한다고 하면 그 조사받은 사람이 그 세무공무원을 상대로 거의 쌍욕을 퍼붓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측이 되어집니다. 아마 그래서 손 놓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하는 제 생각에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이제 문제가 좀 있다는 이런 소식이네요. 시끌벅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값이 치솟았어요. 그랬더니 보증보험 가입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아예 불가능하고 있죠. 왜냐하면 수도권에서는 7억까지, 그 다음에 뭐 광역시에서는 5억까지 뭐 이렇게 되어진 것 같은데요. 전세값이 폭등을 해버렸더니 이제 어렵게 전세 계약을 했어요. 8억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9억 이렇게 했는데 허그에다가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하려고 했더니 7억 이상이네요. 안 돼요. 안 돼. 이렇게. 뭐 이렇게 되어졌을 때 불안하죠. 이제 또 세입자는 내 돈 넣어놓고 물론 이제 그 민사특별법에 의해서 이제 우선 뭐 1순위 잡혀져 있고 또 전세권 설정 이제 전세권 설정은 이제 건물주가 잘 안 해주죠.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이제 하는데 이것도 막 경매 당하고 뭐 했었을 때 이거 전체 금액이 다 보호될까 뭐 이렇게 이제 불안한 마음은 좀 많이 좀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내용입니다. 안타깝죠? 이런 거 이제 저런 거 막 따지고 한 복잡한 거 계산하면 내 집 사버리는 게 최고로 나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김포 해운대 갭투자 성행 전세 올라 집값이 격차 조여서 1억 원만 있어도 투자 가능하다. 최근 5개월 새 2배 이상 급증하고 있다. 부산 해운대가 1월에서 5월까지 227건, 이제 6월에서 10월까지 536건, 김포시는 1월부터 5월까지 232건, 6월에서 10월까지 해서 530건, 경기 파주 1월에서 5월까지 190건, 6월에서 10월까지 356건 이렇게 해서 비규제 지역으로 갭투자 성행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현대 압구정 2구역 9차, 11차, 12차 동의율이 75% 재건축 좀 빨리 진행되려고 하는 그런 동의율이 75% 되어져서 1구역 미성 1, 2차, 2구역 신현대 9, 11, 12차, 3구역 현대 1에서 7구역 13, 14, 14 그 다음에 현대 8, 한양 3, 4, 6차 5구역 현양 1, 2차 6구역 한양 5, 7, 8차 동의율 75% 이상. 그래서 조합 설립 기대감에 고공행진 최근 거래 31건 중 16건이 신고가 똘똘한 한 채 수요로 더 몰릴 것이다. 이렇게 뭐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전세대책 매입 전세 임대 공급 확대될 것 같고요. 이것은 제가 지금 계속해서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전세가가 폭등하니까 정부가 지금 대응책 하나로 매입 전세를 하겠다는데 이거 제가 뭐 쓸데기 없는 짓이라고 했죠. 이거는 하나만한 짓거리라고 해요. 매입 전세 임대라고 하는 게 대부분 뭐 다세대 다가구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매입 전세 임대 사업을 LH가 해서 하는데 공실 난 사례도 많고 임차도 잘 안 들어와요. 들어오지 않고 이제 이 전세 매입 임대 것을 아파트로 하면은 아마 좀 잘 나갈 수는 있겠죠. 그러면 이것도 하더라도 많이는 못할 거란 말이에요. 어차피 이것은 LH가 손해보고 하는 사업이에요. 그잖아요.
민간 시중한테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아파트를 사서 전세가 2억 5천이다. 그러면 이 민간인들은 2억 5천에 내놓는데 LH는 2억에 내놓겠다는 거잖아요. 손해보고 내놓겠다는 거예요. LH는 손해보고 사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LH 입장에서는 이 물량을 많이 하지 못합니다. 생색내기용으로 한다 이거예요. 정부가 아무리 위에서 떠들고 뭐 어마어마한 물량을 할 것처럼 하지만 실제 실무기관에서는 뭐 제가 보기에는 광주광역시 기준으로도요 만 채도 공급해 주지 않습니다. 아마 많이 공급해 주면 1000채나 2000채 이렇게 공급해 줄걸요. 그리고 이 아파트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 다세대 다가구 있잖아요. 다가구 예를 들어서 다가구나 다세대 19호 건물 하나 있잖아요. 19개 호실 그거 한 칸이 한 가구로 봐버리는 거예요. 건물 하나 사가지고 19개 공급했다고. 요런 제가 이거 해봤거든요. 건설회사 측에서도 돈 안 되고요. 건설회사 측에서 왜냐하면 그다음에 싸게 후려쳐서 LH가 가져가려고 하니까 LH 입장에서도 이거 싸게 내놔야 되니 이거 싸게 후려쳐서 민간인들한테 싸게 후려쳐서 사서 그것을 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싼 거고 허접하고 또 허접하다 보니까 잘 안 들어오고 또 이제 물론 여기가 이게 가격 사람이 품질은 별로 안 따지고 가격만 싼 걸 또 원하시는 분도 있죠. 그런 분들이 또 이렇게 들어오기도 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이것이 전세대책이 매입 전세 임대 공급은 확대한다고 뭐 할 듯 하지만 실질적으로 해마다 해왔던 사업이고 확대해봤자 찔끔할 것이다. 보여주기 생색내기 뭐 이런 용이니까 큰 기대 안 하시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알아보셔서 매매로 생각하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직이고요. 카페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 토지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삼성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가 통해서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화재의 그 의료실비,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적금, 치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 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